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11월 9일 월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이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장중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1592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1580선도 회복하지 못했고요. 다시 1576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쳐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리치의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대가시죠. 반딧불이님 먼저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반딧불이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딧불이님은 2달 전쯤에 고수 서바이벌에서 이미 맹활약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각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2달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님 팬층이 두터우신 분인데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자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외에도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문자나 전화,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 반딧불이님과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도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TV 사이트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답변을 달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시는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1600선을 회복하나 싶더니요. 장중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정강 후약 장세,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번 주가 아무래도 좀 옵션 만기가 있고 또 금통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파생 시장에 여전히 좀 휘둘리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아침에는 세게 올라가서 1590, 중요한 저항대가 1590이었는데 1590까지 돌파하면서 1592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역시 개인들이 장 초반에 대량의 선물 매수를 이제 해준 이후에 오히려 오후장 들어오면서부터는 또 열심히 선물 전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좀 축소됐고,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정강 후약 패턴으로 이렇게 좀 마감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큰 구도로 보게 되면은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느 정도는 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역시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또 몇 포인트가 바닥이다라고 정확히 찝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지난주 후반부터 좀 지루하고 또 답답한 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편으로 좀 불안한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일각에서는 그렇죠. 뭐 1500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좀 불안한 분들도 좀 계시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이러한 장세를 잘 극복하고 나면은 또 특히 이제 이번에 금통이라든지 옵션 만기를 잘 좀 극복하고 나면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반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지금 보여집니다. 예, 조금은 상승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수급이랑 업종별 흐름도 좀 짚어주세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이어졌거든요. 예, 오늘 이제 최근에 좀 장세의 특징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좀 주도하는 장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매수가 한 1545억 정도 유입이 됐고 또 비차익 매수가 한 83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전체 한 2300억대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결국 이거 최근에 특징적인 게 이제 계속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6조 2천억 원대 지금 비차익 매수 잔고하고 또 비차익 매도 잔고 차익 매수 잔고와 이 차익
매도 잔고 역시 한 6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되면서 사실 그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1,100억대가 들어왔다 해도 실제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수급 측면의 그 중심은 프로그램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생 시장과 또 이 선현물의 베이시스 차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금 좀 주도하고 있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체크한다든지 또 혹은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닥권인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그 종합지수 차트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그 강하게 올라가면서 1590위까지 올라갔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중요한 그 저항대가 1580입니다. 1차 저항대가 1580인데 이 1580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10월 30일 금요일 날 장중 저점이 1580.69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1월 2일 월요일 날 개파락을 통해 가지고 장중 고점을 기록한 자리가 1570입니다. 즉 하락갭이 발생된 이 1570과 1580 사이에 계속된 저항을 받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결국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그 상승 관점을 놓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오늘같이 또 혹은 뭐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1580을 돌파해 나갔다가 다시 되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도 봐가지고는 이 기술적인 논리로만 철저하게 본다면 내일장은 조금이라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구도는 전망은 이렇게 하더라도 좀 대응의 영역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1570 밑으로 밀리는 흐름 예를 들면 한 1550 정도 간다든지 혹은 그 일시적으로 1540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응의 영역으로 놓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은 핵심 주도주들을 오히려 저가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리 상승해 놓고 강력한 베팅을 해 나갈 필요는 지금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좀 보수적 관점 하에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중장기적인 논리로 볼 때는 좀 빠질 때를 이용해서 좀 주도주를 물량을 좀 모아 나가는 이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월봉도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 지난달에 음봉이 나왔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 달은 현재는 양봉입니다. 시가가 11월 첫날 저가가 1543 저가를 친 다음에 지금 뭐 1592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5개월 이평을 회복하지 못해서 완전하게 장기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인 조정 압력이 나오더라도 이번 11월 달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주도주 논리로 볼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은 IT 대표주라든지 혹은 자동차 대표주라든지 혹은 금융 대표주라든지 건설 대표주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중장기 대응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 좀 설정하시고 대응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보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4대강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잇따라서 상한가까지 오르는 등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 장세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 좀 더 유익 있게 봐도 될 만한 종목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4대강 관련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동안에 4대강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특히 4대강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4대강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지만 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료가 나오면 오히려 차익 실현 관점을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겸비되지 않은 일시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하지는 않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 4대강 관련 종목군들은 정책 이슈와 정책 테마가
그 이미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크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어디까지 올라갈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 4대 강원 테마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등의 어떤 그 끝자락 부분에서 좀 현금하셔서 뭐 다른 어떤 실적이 겸비된 종목군들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주도주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환율이 장중에 1,160원 선도 붕괴가 됐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도주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런지요? 네, 환율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각에서는 환율 문제를 좀 많이 거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오늘 1,161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 수출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은 뭐 달러화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일테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와 경쟁한다든지 결국은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이들 업체의 어떤 그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1,161원 정도면 충분히 뭐 이 원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채산성 있는 이제 그런 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원-엔 환율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달러가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엔 환율은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에는 큰 문제가 없다. 즉 수출 관련 대표성 종목군들인 뭐 IT라든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펀드멘탈은 크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요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좀 11만 8천 원 고점을 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현대차의 이번 3분기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FN 가이드의 어떤 컨센서스를 빌자면 대략 한 뭐 5천억대 정도, 4,500에서 5천억 정도가 예상된 수치였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현대차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9,500억, 9,6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단 말이죠. 결국 뭐냐면 많은 그 이 자동차 애널리스트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2분기에 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나온 데 있었는데 2조 5천억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출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빠진다, 뭐 이런 논리만 보고 있는데, 한쪽을 간과하고 있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차 이번 3분기 그 단기 순이익이 9,600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게 일반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은 그 엔화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우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고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터무니없는 수치가 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빠지고 있는데 많이 밀려 있는데 우리 수출 기업들의 환경, 특히 대표 주도주들의 어떤 그 기업 환경이 뭐 크게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환율이 괜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나 이제 환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이번에 14일부터 15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에이펙이죠.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가를 하고 일본, 우리나라, 중국을 방문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17일인가 오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미국의 어떤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신용위기, 금융위기가 발생된 이유는 어떤 무역 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향후에 미국이 살 길은 과거 일본과의 관계에서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 엔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240엔에서 140엔 정도로 떨어진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미국이 노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정환율제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위안화 문제, 위안화를 결국 절상시키기 위한 어떤 전초전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뭔가를 지금 얻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에 오히려 우리나라 그 대표 IT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더 크게 그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위안화 절상 문제입니다. 근데 위안화 절상 문제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환율 문제는 현재는 크게 뭐 우려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제 유한화 절상 문제까지 가미가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 뭐 IT나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은 아주 정말 금상첨화로 크게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은 별로 문제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N달러 환율이라든지 N1 환율 같은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환율이 그렇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반딧불이님은 왜 반딧불이님이실까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하시니까 반딧불이실 텐데요. 자, 이같이 조정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오늘 그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는 주식 쪽에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 있어 왔고 네. 전문가로 한 10여 년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뭐 세력주 또 아니면 무슨 그 테마주 또 재료가 있는 재료 보유 종목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뭐 그래 왔었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연륜이 좀 쌓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주가가 움직이는 속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많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대박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주도주 투자 또 가치 투자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하이리치에서 VIP 증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도 늘 추천할 때는 가치가 우량한 주식 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식 아무래도 그런 종목군들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주식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고 한 가지 좀 첨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 좋은 주식을 투자하시라 또 우량주 투자를 하시라 또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논리로 오늘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은 이제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대덕 GDS라는 주식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차트가 이제 대덕 GDS 차트인데요. 네. 연성 PCB 전문 업체고 또 그 LCD TV라든지 혹은 LED TV 혹은 휴대폰과 관련된 이 PCB를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PCB는 IT 이 디바이스 쪽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IT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PCB입니다. 그래서 IT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PCB 업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600억 원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600억 원 이상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520억 이상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이 순이익, 즉 EPS가 올해 한 2,200원 이상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의 평균 퍼가 한 10.5배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종목의 퍼는 한 4.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굉장히 저평가된 있네요. 주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EPS 곱하기 시장의 평균 퍼 10배 정도 곱해주면 적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EPS가 2,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만 해줘도 장기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기 한 6개월에서 1년 장기 목표가를 산출해 나간다면 한 22,000원 정도는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기술적 흐름을 좀 말씀을 올리면은요. 지금 오늘 한 1.4%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9,860원으로 지금 종가가 마감됐는데 차트만 놓고 보면은 지금 3일째 조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만들어진 캔들을 봐서는 좀 더 밀릴 여지도 있어 보이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요 패턴은 지금 파동 논리로 보게 되면은요, 5파동의 하락이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9월 9일 날 12,650원을 기록하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5파의 하락이 완성된 자리가 이 자리 11월 2일 저점이 9,600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밀렸죠. 내일장 다시 밀려들어도 쌍바닥 내지는 이중바닥형의 저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번 타이밍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뭐 9,800원 이하로 밀려 내려간다든지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보통 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빠질 때
한 2, 3일 정도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죠. 중소형 주인이만큼 한 30% 정도 투자 비율을 가지고 9,800원 이하 이 전후한 가격은 무난합니다. 10,000원 이하면은 언제든지 뭐 이 종목 사가지고 중기 이상으로 보여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매수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한 중기로 끌고 나간다면은 적어도 직전 고점 부분까지 12,000원대 충분히 이런 정도까지 상승세는 보일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시길 좀 그렇게 끌고 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가격이 한 22,000원 이상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대략 한 10%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잡고 손절가 대응해 나가시면 무난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은 뭐 가치주, 또 성장 가치주, 또 실적 대비 저평가주, 뭐 이런 논리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우량주입니다. 네, PCB 전문 업체죠. 대덕 GDS 매수가는 한 10,000원 이하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9,000원 선 부근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22,000원까지의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들 관심 가지고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 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 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 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 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화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고수의 대박 컨설팅 시간인데요. 문자와 전화,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고수의 대박 컨설팅으로 꾸며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저희가 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여기 시흥이에요. 경기도 시흥이요? 시흥이요. 경기도 시흥이요? 예. 예, 뭐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나하고요. 네, 풍산하고 루멘스요. 하나랑 풍산이랑 루멘스를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와 네.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44,000원에 한 25% 되고요. 네, 루멘스는 7,500원에 한 30% 정도. 예, 그리고 하나는, 풍산이요? 네, 풍산은 23,700원에 한 25% 정도요. 25% 정도요. 네. 그러면은 한 주식의 한 8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 건데 맞으신가요? 예, 예. 예, 언제부터 주식을 하셨습니까? 한지는 얼마 안 돼. 한 3, 4개월 정도. 한 여름부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럼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뭐 텔레비하고 신문 많이 보고 있어요. 신문도 많이 보시고요. 네, 네. 신문이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권 섹터만 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는 게 또 주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혹시 이 종목들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하나가요. 네, 대양생명 그 지분을 뭐 29%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대양생명 상장을 하면은 하나가 수혜를 좀 어떤 식으로 보나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반딧불이님과 함께 주식 비중 그리고 구성은 또 잘 되어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예.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한화 매수 가격이 44,000원에 사셨다 그랬죠? 네, 25% 정도를 네. 하셨다고 하셨네요. 25% 정도면 뭐 적당한데요. 지금 뭐 주가가 이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대한생명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상장하게 될 경우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한화의 어떤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저평가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한 2,77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도 이제 한 5,400억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예상 실적 대비 올해 퍼가 한 5.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군이죠. 이제 그런 논리로 볼 때 매수가 44,000원 정도는 무리 없이 좀 가지고 중기로 가지고 계시면 무리 없이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그 하나의 차트를 지금 일간 차트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종합지수 차트와 거의 흡사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파 하락 이후에 반등파가 나오면서 11월 5일 날 고가가 39,6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다시 되밀렸고, 오늘 장중에 고가가 39,1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지수가 밀리면서 종가는 38,000원으로 마감됐고, 즉 결국 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은 한화가 결국은 바닥을 지금 이제 찾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여기서 1파 하락, 반등 비파 세 번째에 나왔죠. 반등파가 네 번째 나왔는데 여기서 최악에는 뭐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전저점 부근에서의 반등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0% 미만의 어떤 이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25% 정도 비율이라면 좀 더 좀 인내하시면서 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할 때 동사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가격대, 즉 이평선 가격이 있는 가격이 대략 한 36,000원 초반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가격대까지만 요러한 가격대까지라도 좀 이탈만 안 된다면 121평 아니 바로 밑에 있는 가격대 36,100원 정도 가격이 있는데요. 요 이평선 정도까지만 밀리지만 않는다면 좀 반등을 기다리면서 좀 보유를 해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돌아서면 이 종목도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서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을 또 들어볼게요. 루멘스입니다. 7,5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루멘스는 사실은 제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어떤 가치 투자라든가 이런 논리로 볼 때는 조금은 좀 고평가 종목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6% 정도 상승을 해서 6,800원을 지금 기록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네. 이 종목을 제가 대략적으로 좀 재무제표를 살펴보다 보니까 올해 예상 퍼가 한 5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평균 퍼가 10배 정도 수준이고, 아까 제가 대덕 GDS는 4.3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멘스는 이미 이제 지난해 대비 올해 턴어라운드가 이미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된 종목군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지금 최고가를 1,4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9월 8일 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현재 위치는 좀 더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리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반등이 나와서 이분 매수 가격이 7,500원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8,000원 정도가 지금 기술적 저항대인데 좀 가지고 계시면서 반등이 나오면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치에서 조금 행보할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고평가 종목군이고 LED 관련 어떤 그 재료가 반영돼서 이미 뭐 10,000원 이상 올라갔던 이런 종목군인데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성장성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이 기관 매도가 꾸준하게 좀 나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올해 한 순이익이 한 43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면 제가 기준으로 볼 때는 고평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반등 나와서 그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 정리하셔서 지금 IT 대표주들 지금 하나라든가 풍산같이 포트폴리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IT 대표주 하나 지금 특히 투자 경력도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 거 봐서는 안정적인 종목을 좀 들어가시길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신다든지 아니면 LG전자를 사신다든지 이렇게 대표 IT 종목. LG전자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6개월에서 내년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LG전자도 한 20만 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73만 원 부근서 등락 보이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목표치는 150만 원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초보자분들이라면 뭐 이름 이상한 코스닥 종목군들 정체불명한 회사 많습니다. 매출도 뭐 3개월 매출이면 5억도 안 되고 정말 부진한 회사들 많이 있는데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런 부실한 업체들 막 들어가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무량하고 뭐 이름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종목군들을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조금 회복하셨을 때 이 종목은 일단은 팔고요. 다른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풍산인데요. 풍산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풍산은 이제 원자재 관련 종목군이고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해 나가면서 돈 관련 종목군이기 때문에요. 풍산은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글로벌 유동성이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시장에 많이 좀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몰렸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원자재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유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풍산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지금 풍산의 주가가 23,450원이고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3,7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무리 없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대략 한 23,000원 정도 가격이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올해 풍산의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퍼가 한 4.4배 정도밖에 안 돼요. 퍼가 4.4배밖에 안 되고 올해 그 예상 순이익이 1,470억대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동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목표가는 한 45,000원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월봉 차트도 간단히 보시면 지금 뭐 요번 달 같은 경우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 눌려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풍산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런 23,400원, 그러니까 23,300원, 23,400원 요 언저리 부분은 오히려 매수 노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 여러분들께서도 뭐 종목 딴 데서 찾을 거 없어요. 풍산 23,400원대면 매수 자리입니다. 분할 매수하셔서 포트폴리오 적정하게 구성해 나가시면 좋을 걸로 봅니다. 다만 IT, 뭐 원자재 관련 종목 한 종목 괜찮죠. 풍산은 대표적인 뭐 원자재 관련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 사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신 분께서 그냥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도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들어봤습니다. 차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고수 서바이벌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나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반딧불이님, 문자를 통해서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주식에 입문할까 한다고요. 초보자가 공부하기 좋은 책이 한 권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주식에 입문하신다 그러는데 네. 저는 주식에 입문하시는 걸 말리고 싶습니다. 주식의 길이 험난합니다. 네. 험난하고 지금 작년이든가요. 모 증권사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계좌를 트고 나서는 6개월 만에 다 계좌가 폐쇄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극소수고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왜 주식에 입문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말리고 싶은데 굳이 입문하시려고 하신다면 갑자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왕이면은 그래도 가치 투자를 좀 배우셨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치 투자하면은 책을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게 그 인디안 기후재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디안 기후재 투자법. 기후재 투자법이요. 네. 그런 책하고 30년 우슬 종목 발굴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30년 우슬 종목 그러니까 발굴법. 네. 장기 투자의 어떤 뭐 원론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다루는 책인데 정말 새로 주식을 배우시는 분이라면 어떤 뭐 나는 하루에 단타로 30만 원을 번다 이런 책은 절대 근처에 가지도 마시고 네. 이렇게 한번 발굴해 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차라리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런 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어떤 이면, 금융시장, 금융자본,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이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뭐 화폐전쟁이라든지 또 아니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뭐 그림자 정부 이런 책을 보시면 대학이나 뭐 대학원에서 경제학 혹은 뭐 이런 경영 관련 쪽에서 배우지 않은 어떤 그 정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야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금융시장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거 봐서는 어떤 정석대로 움직이는 면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떤 조작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전 그쪽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유식합니다. 유식해서 뭐 웬만한 것 많이 아시는데 이런 어떤 금융시장 이면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시면서 좀 이해를 넓히고 시야를 좀 넓히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입문을 막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특정 책을 홍보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가치 투자가 중요하니까 원론적인 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이후에 투자를 하라는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KB금융인데요. 매수가는 55,900원에 5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익이 나신 상황이거든요. 네. 손절 시기도 궁금하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얼마나 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점들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KB금융은 뭐 다는 이제 기업이니까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실적 대비해서는 그 KB금융 같은 경우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어차피 이번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는 어차피 이 금융주부터 시작이 됐고 또 그런 논리로 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게 또 금융주이기도 한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8% 정도 수익이 7, 8% 정도 수익이 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59,000원대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그려 나가고 있고 5개월 이동 평균선이 계속 지지되면서 이번 달도 하락 출발을 했지만 시가 대비 57,100원에 이번 11월 달 출발을 했죠. 시가 대비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이번 11월 달도 양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난달 음봉 이후에 요건 패턴이 그렇습니다.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겹치고 있는 모습이고 11월 달은 역사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대표적인 달이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양봉이 날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좀 장기 보유를 해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B금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게시판을 통해 들어온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5588 문자와 159-7770번 전화를 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삼성 이미징입니다. 매수가는 59,700원에 비중이 100%라고요. 향후 전망과 손절 시점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는 삼성 이미징은 삼성테크윈에서 분리가 된 이후에 또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이 된다면 향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죠. 예전에 그 현대오토넷이 현대모비스에 합병되면서 오토넷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요 삼성 이미징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점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뭐 고려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여부나
또 안 할지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죠. 나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기준의 실적, 올해 예상 실적이 얼마인가, 이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한 608억 정도, FM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608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요런 정도면은요, 지금 그 예상 실적 대비 퍼는 한 1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고평가 상태죠. 물론 이제 삼성그룹주들은 삼성의 어떤 그 어드밴티지 때문에 약간은 좀 그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논리로 볼 때, 뭐,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행보할 것 같아요. 당분간 삼성전자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략 뭐 한 4만원, 한 3천원 부근과 위쪽으로는 한 5만 5천원 부근에 좀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해 나가는 흐름인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뢰하신 분께서 이렇게 행보해 나가더라도 이 한 종목에 100%를 투자하셨다니까 제가 조금 암담합니다. 한 종목 가지고 100% 투자하셨을 때 빠지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분산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는 제가 아까 어느 분 책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들어오면 다 수익을 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면 빠집니다. 머피의 법칙이 늘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산다고 하는 거 보면, 또 어느 한 종목에 100% 투자하고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분산 투자, 정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삼성전자에 언제 합병될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지금은 약간 손실인데 좀 네. 반등이 나와서 한 5만 원 근처에도 올라간다 하면 한 절반 정도 매도해서 절반은 다른 종목을 좀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반은 좀 보유해 나가더라도 박스권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날 장대 음봉이 나왔죠. 9월 29일 날 거래량이 무지하게 터졌습니다. 870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이날 거래가 터진 게 바로 삼성전자와의 합병설이 있던 날입니다. 장대 음봉 두들겨 맞고 계속 지금 행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량 거래가 지금 몰려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 논리로 볼 때 어지간한 어떤 기간 조정 내지는 어지간한 강력한 재료와 거래량이 아니면 여기를 넘어서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거래량과 이 장대 음봉 따라서 박스권 행보를 당분간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이제 혹시 반등이 나오면 절반 매도하셨다가 좀 교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시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또 골라봤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13만 2,500원에 이분은 1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신작 게임 아이온의 흥행으로 이달 6월 초쯤이죠. 6월 초쯤에 2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12만 원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NC소프트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존의 아이온 부분에 대한 실적이 지금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20만 원이 넘어갔던 겁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근데 네. 기술적 논리로 보게 되면은 말이죠. 저는 그 하이리치 증권 방송 통해서 20만 원 정도는 강력 매도 자리다, 이렇게 이 기술적 논리로 볼 때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점 대비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은 결국은 실적이 미리 선반영된 이런 주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그 아이언을 바탕으로 한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올해 예상 실적이 실제 순이익이 한 1,6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것은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은 이미 기반영된 주가라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주가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고 옆으로 지금 행보하는 건 뭡니까? 이미 이 종목은 주가가 저점 대비 22,900원에서 20만 원까지 거의 9배가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서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 종목의 수급을 좀 뒤져보다 보니까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차기작에 대한 어떤 불안감, 중국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성공할지가 좀 미지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관의 매도를 불러왔고, 차후에 이 NC소프트의 주가는 행보입니다. 하향 행보하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했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했었죠? 132,500원인데요. 지금 비중은 한 13만 10% 정도요. 예, 13만 7천 원을 지금 기록을 해서 약간 지금 이익 상태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뭐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까지 매수해줬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추가 반등 나와서 15만 원대 안착하지 못하면, 15만 원대 위에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좀 반등 나왔을 때 1차 저항 때 15만 원대, 만약에 여기가 돌파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한 17만 5천 원 언저리 부근을 저항선으로 놓으시고, 예, 저항선 대응을 해나가시면 어떨까. 돌파 못하면 이익 실현한다는 뭐 그런 논리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내일장 대응에 앞서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 좀 부탁해 주세요. 네. 아, 전략이요? 네. 이번 주에는 박스권 내 갇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전략 참 최근에 투자자분들 또 아니면 저희들도 요즘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프로그램에 휘둘리는 장세가 되고 또 옵션 만기가 며칠 안 남다 보니까 파생 시장이 휘둘리면서 현물 투자자들이 애꿎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일각에서 뭐 슈퍼매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선물 규모를 크게 하는 어떤 이 슈퍼매기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웩도덕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도주가 빠질 때 좀 물량을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 매매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올라갈 때 2, 3일 혹은 3, 4일 올라간 종목군들은 따라잡으면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급등락이 이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다소 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빠질 때를 이용해서 물량을 좀 IT 대표주나 혹은 뭐 금융 대표주 혹은 뭐 자동차 대표주 요런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덕GDS 같은 저평가 흑진주 계열의 종목군들, 이런 가치주 계열의 종목군들은 빠질 때를 이용해서 물량 모아나가는 건 괜찮지만 단기 투자자의 경우는 추격 매수 금지하시고 다소 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꼭 염두해 둬야 할 만한, 주목해야 할 말들을 오늘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 하신 1시간 동안 어떠셨는지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 고수 서바이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